지금까지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컴퓨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오픈CV와 넘파이, 딥러닝 학습을 위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시스템에서는 오픈CV, 넘파이, 딥러닝 모델 등의 라이브러리를 연결한 메타 라이브러리인 JCH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자동차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JCHM 라이브러리는 자주차 현대모비스의 줄임말로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나 모터 등을 제어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JCHM 라이브러리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익혀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JCHM 라이브러리의 기본 모터 제어 함수와 카메라나 센서 제어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CH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우선 임포트 키워드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파이썬은 다음과 같이 임포트라는 키워드 옆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작성하여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라이브러리 이름 뒤에 as를 붙여 별칭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넘파이처럼 이름이 긴 라이브러리는 np로 별칭을 지정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라이브러리인 JCHM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 JCHM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지 않고 자동차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러리를 호출한 상태에서 함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호출했으면 이제 자동차 모터 제어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차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의 방향을 제어하는 자동차의 조향 시스템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5단원에서 배웠듯이 자동차는 앞바퀴에 2개의 서브 모터가 부착되어 두 바퀴의 위치를 각각 제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3단원에 배웠던 에커먼 스티어링을 통해 기계적으로 앞바퀴의 회전 반경을 다르게 조절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버 모터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어합니다. 따라서 앞바퀴의 회전 반경을 다르게 조절하여 결과적으로는 기계적 에커먼 스티어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주행 함수인데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바깥에 있는 진한 글씨는 그대로 적어줘야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left, right, speed는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는 단어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값을 지정하여 적어줘야 합니다. 이 중 left와 right는 각각 왼쪽 앞바퀴와 오른쪽 앞바퀴의 각도를 지정해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speed는 주행 모터의 속력을 지정해주는 변수인데요. 이는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eft와 right에는 각각 -10에서 10 사이의 정수만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입력한 값의 절대값이 1씩 커지고 줄 때마다 실제 자동차의 바퀴 각도는 2도씩 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음수값을 입력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이고 양수값을 입력하면 시계 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이게 됩니다. 교재 214쪽에는 자동차 주행함수로 바퀴 각도를 제어해보는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요. 교재 예제를 참고해 다음 예제 코드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주피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 A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왼쪽 앞바퀴가 반시계 방향으로 10도 움직이게 됩니다. 코드 A를 실행했으면 이번에는 코드 B를 입력하고 실행하여 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각도를 시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10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실제 코드가 실행된 자동차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앞바퀴 각도를 조정하였다면 이제는 자동차를 앞이나 뒤로 움직이도록 해봐야겠죠. 자동차 주행함수의 스피드 변수에는 -30부터 30까지의 정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음수를 입력하면 뒤로 후진하고 양수를 입력하면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함수에 입력한 스피드의 절대값이 1씩 커지거나 작아질 때마다 실제 속력 변화는 다음과 같이 변하는데요. 자동차의 BLDC 모터는 절대값이 1씩 변할 때마다 초속 4야드씩 속도가 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구동 앞 바퀴에 부착된 디퍼런셜 기어는 모터의 속도를 38대 15로 감속하는데요. 따라서 실제로는 약 초속 1.579 야드만큼 속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바퀴 직경은 6.5cm이기 때문에 실제 바퀴의 속력 변화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데요. 이번에는 215쪽의 예제 2를 보면서 자동차 주행함수로 자동차의 모터 속력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피드에 3을 입력하면 자동차는 초속 15.3cm의 속력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코드 B와 같이 마이너스 3을 입력하면 자동차는 뒤로 후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코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트랙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면 바퀴의 접지 상태에 따라 조항 각도와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경쟁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다양한 조건으로 주행 실험을 해보면서 바퀴 각도와 속도를 측정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값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5단원에서 확인했듯이 자동차에는 총 3대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각 카메라는 위치에 따라 레프트, 센터,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자동차 카메라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이때 아까 전과 같이 함수만 적는 것이 아니라 네모칸처럼 특정 변수명의 함수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변수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본 형식으로, 파이썬에서는 임의의 문자의 값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변수란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미지 받아오기 함수를 쓸 때에는 카메라 함수로 받아온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명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줘야 합니다. 카메라 함수에도 다음과 같이 로케이션이라는 매개 변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위치에 있는 카메라의 이미지를 받아올지를 지정해 주는 변수입니다. 여기에는 문자열로 센터나 레프트, 라이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받아올 카메라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이미지를 받아왔으면 받아온 이미지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동차 라이브러리의 자동차 이미지 출력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화면에 카메라로 받아온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아까 전에 카메라 받아오기 함수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지정한 변수명을 괄호 안에 적어줘야 합니다. 변수명을 지정하였으면 로케이션 변수에는 자동차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창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때는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센터 창에 출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력한 이미지의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퀄리티를 높이면 이미지의 품질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받아오는데 버퍼링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퀄리티의 기본값은 80인데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받아올 때는 40 정도로 설정한 것이 좋습니다. 다음 217쪽의 예제 3의 코드 A는 가운데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받아와 이를 센터 창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자동차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툴바에서 이미지 창을 눌러 띄운 후 코드를 실행해야 다음과 같이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로 받아온 이미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B는 좌측 카메라와 우측 카메라에서 받아온 이미지를 각각의 창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때는 이미지 창을 추가하여 2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이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깊이 이미지를 다루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깊이 이미지란
두 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카메라로 받아온 이미지에서 각 픽셀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픽셀의 밝기로 나타낸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다음 왼쪽 그림과 같이 자동차의 깊이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깊이 이미지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면 밝은 색인 흰색이 가깝게 표현되고 거리가 멀면 어두운 색인 검은색이 가깝게 표현되는데요. 우측 사진을 보면 거리가 더 먼 왼쪽 물체는 어두운 회색으로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오른쪽 물체는 밝은 회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깊이 이미지는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에서 받아온 이미지를 시차를 직접 계산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요. JCHM 라이브러리는 이미 짜여진 알고리즘으로 수준급의 깊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깊이 이미지 받아오기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깊이 함수는 자동으로 깊이 정보를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깊이 이미지 받아오기 함수를 사용할 때에도 앞선 카메라 함수와 마찬가지로 깊이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명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받아온 깊이 이미지는 카메라의 이미지 출력하기 함수에 이미지를 저장한 변수를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출력할 이미지 창의 위치로 depth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교재 218쪽의 코드 A는 깊이 이미지를 받아와 출력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코드를 옮겨 적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행할 때는 반드시 depth 창을 열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코드 실행 영상을 통해 그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받아와 계산한 깊이 이미지 데이터는 3절 장애물 회피하기 미션에서 물체의 거리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깊이 이미지에서 물체가 있는 부분에 픽셀 값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이미지의 정중앙 픽셀 값을 구하면 자동차 카메라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제 4의 코드 B는 깊이 이미지의 정중앙 픽셀 값을 가져와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때의 픽셀 값은 이미지 픽셀의 밝기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이미지가 밝을수록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출력된 픽셀 값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가 더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물체가 아직 멀리 있으면 픽셀 값의 크기가 작고 다음과 같이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픽셀 값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라이다 센서를 다루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2차원 라이다는 360도로 회전하며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라이다는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자동차 전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약 300개에서 450개의 거리 정보와 각도 정보를 넘파이 배열 형태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 그림처럼 자동차의 2차원 라이다는 레이저가 발사되는 방향과 평행하는 평면의 물체만 감지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다 센서보다 물체가 아래에 있거나 물체가 위에 있는 경우에는 라이다로 감지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라이다도 만능은 아닌 것이죠. 다음은 라이다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인데요. 라이다에서 받아온 정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각도에서 받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각도 정보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받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거리 정보입니다. 두 정보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라이다를 자율주행에 사용하려면 두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수명 두 개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교재 220쪽의 예제 5 코드 A는 라이다 함수를 사용해 받아온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코드를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가 배열 형태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만 라이다 정보를 확인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라이브러리는 라이다로 받아온 각도 정보와 거리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이미지 확인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매개 변수의 최대 표시 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범위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너무 많은 데이터를 표시하여 오히려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만 지정하여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 B는 라이다로 받아온 정보를
이미지로 확인하는 함수인데요. 이때는 카메라에서 라이다 창을 열고 코드를 실행해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함수를 통해 받아온 거리 정보를 활용하려면 깊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다에서 받아온 첫 번째 거리값은 라이다 정면에서 받아온 거리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값을 통해 자동차 앞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5의 코드 C는 라이다에서 받아온 첫 번째 정보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물체와 거리가 멀 때는 값이 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출력값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과 이미지 처리를 위한 오픈CV와 넘파이 라이브러리, 딥러닝 구현을 위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JCH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모터와 카메라, 라이다 센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는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의 첫걸음인 차선 인식 미션에 대해서 함께 실습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